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실험했던 거를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우리 한 번의 실험만 했잖아요. 한 번의 실험만 했는데, 여러분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예요. 가로축이 증가할 때 세로축이 증가하는 그래프, 전압이 커질 때 실제로 전류가 더 많이 측정된 거 다 확인을 했었죠. 근데 이 실험은 원래 두 가지의 니크롬선으로 하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긴 니크롬선이랑 짧은 니크롬선을 해봤을 때는 좀 차이가 나타나요. 훨씬 긴 니크롬선에서는 전류가 좀 적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짧은 니크롬선에서는 전압을 증가시켰을 때 전류가 확 증가를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니크롬선이 어쨌든 우리가 전하가 이동하는 걸 좀 방해는 하고 있는데 기다란 터널을 갈 때보다는 짧은 터널을 갈 때 더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전하에 이동한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니크롬선을 통과하는 게 훨씬 얘네한테는 쉬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보자를 적어보자면, 하나가 커질 때 하나도 커지는 관계, 전압이 2배, 3배로 커질 때 전류도 2배, 3배 되는 관계는 비례한다라고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필기할 때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네, 한번 적어보세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보통 Y는 AX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네. 자, 이렇게 필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전압이 같을 때 니크롬선의 길이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선생님 설명했죠? 네. 같은 전압, 여기서는 예시로 6V를 얘기했어요. 6V일 때 긴 니크롬선은 0.15A 밖에 안 되는데 짧은 니크롬선은 무려 0.3A의 전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전압일 때 길이가 짧을수록 세게 흐른다. 여러분 적을 때는 이렇게 적으세요. 같은 전압일 때 니크롬선의 길이가 짧을수록 전류가 세게 흐른다. 같은 전압일 때 길이가 짧을수록 전류가 세게 흐른다. 적어주세요. 네, 여러분 적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멈춰서 듣고 또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으면 자, 그리고 마지막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건 뭐 토론해보겠는데 이제 결론 그래프를 좀 2개를 그려주세요.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압이 커질 때 전류가 세지는 건 우리가 지금 실제로 본 거죠. 여기서 본 거. 전압이 세질 때 전류가 세지는 건 실제로 본 그래프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가로축 전압, 세로축 전류. 이렇게 비례 그래프 하나 그려주고 또 하나는 니크롬선 길이랑도 관계를 그려줘야 되니까 니크롬선이 길어질수록 전류는 잘 안 흘렀죠. 짧아야 잘 흘렀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반비례한다는 것도 적어주세요. 그래서 전류와 니크롬선의 길이는 반비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주고 반비례하는 건 이렇게 분모에 써주면 반비례 표시가 되니까 이 그림을 그려주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설명은 굳이 안 써도 되고요. 전류의 세기는 전압의 비례, 니크롬선의 길이에는 반비례. 이 2개의 그림을 여기다가 각각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렸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8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좀 우리가 줄을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새롭게 나온 얘기가 있어요. 니크롬선도 전류에 뭔가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전기 저항 또는 저항이라고 할 거예요. 일단 줄 쳐주고 단위는 옴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옴. 네, 옴도 이렇게 생긴 아저씨가 있죠? 옴도 사람 이름이에요. 옴. 근데 사람 이름이지만 얘는 그대로 따와서 전기 저항의 단위예요. 그래서 저항은요, 사실은 물질의 특성이에요. 종류랑 모양에 따라서 방해하는 정도가 달라져요.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약해지겠죠. 저항을 많이 하면 전하가 흐르는데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못 흐른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줄을 쳐줬고요. 우리 ohm의 법칙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 개를 한 번에 짬뽕을 해볼게요. 전류의 세기, 전압, 저항 세 개를 짬뽕을 해보면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이런 걸 우리가 법칙이라고 할 건데요. 요렇게 사실은 관계인데 그냥 쓸 때는 다 풀어 쓰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V는 IR 요렇게 우리가 외우면 되겠습니다. V는 IR. V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근데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단위가 나왔나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외우는 걸 추천해요. V는 볼트는 아옴 이렇게 외우세요. R는 암페어, 그 다음 ohm은 저항의 단위죠. 그래서 전류 곱하기 저항은 볼트가 나오는 걸로 외우면 조금 더 쉬워요. 요거는 요 그래프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정리는 안 할게요. 저항이 큰 물체는 전류가 좀 적게 흐르고 저항이 작은 물체는 전류가 좀 잘 흐를 수 있다. 이렇고요. 요 그래프에서 저항을 찾으라고 하면 요 세로축분의 가로축을 해주면 돼요. 요 세로분의 가로를 해주면 그게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여러분 앞장에서 저항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잠깐만 가볼게요. 앞장으로. 네, 여기서 여러분이 저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볼게요. 이 예시에서 여러분 이 회로에서 저항을 구하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6V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6V가 나왔고 6V일 때 전류가 0.15죠. 그러면 우리 ohm의 법칙을 사용하면 6V는 9옴 이랬잖아요. 전류 0.15 곱하기 저항을 해야지, 저항은 모르니까, 그래야 6V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저항이. 네. 저항은 우리가 6 나누기 0.15를 해주면 되겠죠? 6 나누기 0.15니까 결국 저항은 4가 되겠죠. 4 하면 40이 되겠죠. 40을 하면 0.6V 나오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결국 저항은 40옴. 선생님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원래는 R이라고 했죠. 저항의 그 줄여 쓰는 표시는 R이어서 40옴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렇게. 사실 요거는 이렇게 표시한 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외우기 쉽게 여기다 옴을 직접 써줬는데 사실은 여기에 그냥 약자인 R을 썼기 때문에 R은 40옴이다 이렇게 붙여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실험에서도 저항값까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요 짧은 니크롬선도 궁금하니까 한번 구해볼까요? 짧은 니크롬선도 한번 구해봅시다. 같은 6V일 때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사실은 뭐 3V일 때 요걸로 써도 되는데 그냥 6V로 했으니까 우리 6V로 한번 다시 잡아볼게요. 6V일 때 여기서는 얼마예요? 0.3이죠. 전류가 0.3 곱하기 이번에 R로 써볼게요. 저항이 나와야 되니까 저항은 아까 40이었죠. 이번엔 20인 거 나왔네요. 20옴 단위 꼭 써주고요. 그러면 짧은 니크롬선은 20밖에 안 되고 긴 니크롬선은 40이니까 훨씬 더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저항 구할 수 있죠. 저항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프의 값을 따져주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래프에서 찾는 거 대신 아까 여기에서 예를 든 거 있잖아요. 이 표에서. 이 표에서도 따져줘도 돼요. 이 표에서 예시를 봤을 때
여기 요 값을 따줘도 되고 요 값이나 요 나머지 값들로 해줘도 돼요. 3은 0.08, 그러니까 조금씩 오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1.5는 0.04 곱하기 R 이렇게 해서 다 구해줘도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저항까지 구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내용 정리 한번 풀어볼게요. 내용 정리 한번 풀어보면 전기회로에서 전류의 세기는 스스로 점검 문제 풀어보면 전기회로에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의 비례, 그 다음 전기 저항에는 반비례. 네, 이게 ohm의 법칙이었죠. 전압에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 전기 저항에는 반비례하는 관계. 그리고 두 개가 나왔어요. 요거 구하는 거 알죠? V는 4ohm 이랬으니까 5V는 0.5 X 0.5 R 해서 R은 10ohm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전류의 세기가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항이 작은 걸로 바꿔주는 거 혹은 전지를 더 연결을 직렬로 많이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거나 아니면 저항을 작게 해주거나. 저항을 작게 해주는 방법은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물질을 다르게 해주는 거 아니면 길이를 줄여주는 거. 나중에 두께도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준다. 요거는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항까지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실시간에서 조금 더 저항에 대한 거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